323페이지 도형의 방정식에서 도형이동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이 나와 있는데요. 평행이동은 점이동하고 도형이동이 있어요. 점이동은 x1, y1은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평행이동의 표현은 가로 열고 x, y 이렇게 쓰고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써요. 플러스라고 써요. 이게 평행이동의 표현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표시가 위에 것만 표시가 되면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이동이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점이동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라.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점이동은 x1, y1이면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도형이동은 x 대신에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b를 대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요. 점이 1,4라고 하면 1 플러스 2, 그 다음에 뭐야? 4 마이너스 3에서 3,1이 이제 점 이동을 한 거고요. 도형 이동은 이제 직선이 있고 포물선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배운 원의 방정식 이것도 다 도형인데요. y 이퀄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고 하면 x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해가지고 y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평행이동 한답니다. 그래서 점이동이랑 도형이동이랑 평행이동 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같지 않다 표시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평행이동에 대응되는 게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대칭이동은 마찬가지로 점이동이랑 도형이동이 있는데 얘는 점이동이랑 도형이동 하는 방식이 같아요. 그래서 x축 대칭이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고요. y축 대칭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요. 원점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y 이퀄 x 대칭은 xy를 체인지를 하고 y 이퀄 마이너스 x는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서 계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2,1이 있어요. 이건 점이동만 설명할게요. 도형이동 설명 안 하고요. x축 대칭은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 y 대신 마이너스 y잖아요. 그럼 2,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안 그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1인데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1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y 이퀄 x 대칭은 xy 체인지잖아요. 그래서 2,1은 1,2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림상에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324페이지 평행이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평행이동은 여기 잘못됐어요. 점이라고 하면 x1, y1이라고 해야 되고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도형 이동은 여기 잘 보세요. f가 있고요. 그리고 이퀄 제로가 있죠. 이거를 도형을 의미해요. 그래서 x 대신에 x-a를 대입을 하고 y 대신 y-b를 대입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형 이동의 공식에 만족시켜줘요. x 대신에 마이너스 a, y 대신 y-b를 대입을 한다. 되셨죠? 잠깐 여기도 원원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도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개념 익히기 요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403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325페이지 404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제가 설명할 게 있어요. 자, 평행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평행이동은 여기 표현이죠. 예, 표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의미를 찾아내죠. 그래서 x축으로 2-2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이동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응되는 게 이 비슷하게 나온 게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자,
자, f랑 제로가 이쪽에는 없죠. 근데 fx 플러스 y 이꼴 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이동했대요. 여기도 제로가 있고요. 여기도 f 있죠. 이거는 이제 도형을 의미해요. 도형. f랑 제로는 어떤 펑션, 음함수 미분법에서 나오는 음함수 표현이라기도 해요. D공식 쓸 때 이꼴 제로 쓰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이꼴 제로 쓰잖아요. 함수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음함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음함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형이에요. 그러면 요 x가 x-1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x 대신에 x- 대입한 결과이고요. 얘는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한 결과라서 이건 도형이 이동했으니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요거 주의하시고 요거 꼭 써두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필수예제 01번 02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원래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데 혹시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평행이동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의미.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했어요. 점 2, 이 점이 이렇게 옮겨졌대요. 그러니까 이 의미 가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 뭐요? 3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그게 a, 2다. 그래서 a, b를 구하시면 돼요. 항상 표현이 나오면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5, 마이너스 1을 3, 4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서 그래서 5, 마이너스 1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그게 3, 4가 됐어요. a를 구했더니 a가 마이너스 2고 b가 5예요.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5만큼 이동한 의미를 파악을 하고요. 얘를 옮겨지는 도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예요.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02번 설명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써요. 그게 마이너스 1,1이니 a는 2, b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얘를 의미를 또 파악을 해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이 직선이 이걸로 옮겨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x 대신에 도형이잖아요. x-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3이 나서 y 플러스 3을 대입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한 다음에 자, 요거 y 있잖아요. y 쪽에 마이너스 1 있잖아요. 요것도 정리한 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랑 이쪽에 y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y가 같으니까 a는 3, b는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리한 게 얘랑 다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개수 비교하셔야 됩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03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3번이요. 자, 문제 속으로 읽어보세요. 포물선이 있는데요. x축으로 p만큼 y축 p 플러스 2만큼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완전 제곱을 해서 도형 이동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완전 제곱 이렇게 만들고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p 이렇게 쓰고요. y 대신에 y-p-2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넘기는 거죠. 오른쪽을 넘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 꼭지점에 x축에 있다는 건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 플러스 5가 0이라는 뜻이라서 p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도형 이동으로 푸는 거 솔브 1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포물선 중에서 유일하게 점이 있는 거는 꼭지점의 좌표죠. 그 솔브 2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요 위에서 알듯이 완전 제곱한 거를 통해서 1,3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이동해서 점 이동을 하면 얘는 x 대신에 x-p가 아니라요. 그냥 뭐요? 1 플러스 p 하고요. 3 플러스 p 플러스 2가 돼요. 근데 이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y좌표가 0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p가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는 방식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04번 설명하겠습니다. 평행 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죠.
의미는 어떻게 돼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네요. 그래서 이 원이 이쪽으로 옮겨질 때, 그래서 이 원을 완전 제곱을 해요. 완전 제곱을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도형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x 대신에 x-3을 대입을 하고 y 대신에 뭐예요? y 플러스 4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이동한 식 요거를 만들어요. 됐죠? 근데 얘가 얘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5-a가 3이 돼야 되니 a가 뭐가 나왔어요? 2가 나오고요.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같아야 되고 얘는 같죠? 얘랑 같아야 되니까 뭐예요? b가 3이 나와야 했네요. 맞죠? 이거는 도형 이동으로 푼 거고요. 점 이동으로 풀어볼게요. 원에서 유일하게 점 있는 거는 원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고 이제 의미가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니까 얘가 뭐예요? 이동한 꼭지점에 좌표이죠. 그게 이제 얘라고 하니 b는 뭐예요? 3일 거고 그리고 5-a가 평행 이동한다고 반지름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3이라고 이렇게 구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330페이지 대칭 이동은 맨 첫 페이지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332페이지 개념 익히기 잠깐 화면 멈추고 풀어보십시오. 네, 되셨습니까? 필수예제 05번, 06번, 07번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안 드리고요. 33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338페이지, 337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8번입니다. 자, 2,-3을 마이너스 2,1에 대해서라 그랬죠. 여기 대해서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을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AB라고 놓고요. 그리고 AB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AB랑 2,-3의 중점이 마이너스 2,1이라고 놓고 계산하는 방법인데 A랑 2를 더하고 2분의 1 한 게 마이너스 1, B랑 마이너스 3을 더하고 2분의 1 한 게 1 해서 요거의 중점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원인데요. 원이 이제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방을 구하래요. 근데 이제 원의 유일한 점은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을 해서 원의 중심을 5,0을 구했어요. 그 자리가 이제 5,0이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니까 반대로 대칭 이동한 AB를 놓고 A랑 AB랑 5,0의 중점이 3,4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5에 2로 나눈 게 3이고 B 플러스 0에 더하고 2로 나눈 게 4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AB를 구해냅니다. 물론 대칭 이동하니까 평행 이동 마찬가지지만 반지름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서 요거는 이렇게 값이면 돼요.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09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예. 자, 1번 볼게요. 1,4를 직선 이거에 대해서요. 요번엔 직선에 대해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AB라고 놓고 왼쪽으로 설명을 할게요. AB라고 놓고 어떻게 하냐면 P랑 AB 사이에 중점을 구해요. 그 중점이 M이 요 직선을 지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점이 요 직선을 지난다 한씩, 그리고 요거의 길기가 뭐예요? 2죠. 그리고 요거의 기울기를 만들 수 있죠. A-1분의 B-4 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요. 그게 수직이면 두 기울기의 곱이 -1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만들어내고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요 부분 필기를 먼저 하십시오. 되셨죠? 저 2번을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직선이 이 직선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2x-1이 y = x 플러스 3에 대해서 요 직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 직선을 그어주시고 p', x', y'이라 나와요. 자, 이 풀이는 아까 1번 풀이랑 동일한데요. 요 점의 중점이 요 직선을 지난다. 그래서 한식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기울기랑 요거의 기울기의 곱이 -1이다. 그래서 또 한식을 만들어내요. 되셨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나왔고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x는 y 프라임 마이너스 4, y는 x 프라임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요 자취방정식 구할 거니까 요 두 식이랑 여기 나와 있는 식 중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만 이루어진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을 해요. 얘도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프라임으로 이루어진 식이 나왔어요. 여기요. 됐죠? 프라임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왔죠. 그 다음에 프라임을 멋쩍으니까 띄워버리는 거죠. 자취반정식이라서. 그래서 프라임으로 이루어진 식을 만들고 나중에 최종 답을 낼 때는 프라임을 띄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솔브 1이고요. 솔브 2는 학생들이 이렇게 푼다고 합니다. 근데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직선이 있잖아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요. 그래서 그게 4,7이라고 합니다. 교점 구했죠. 그리고 요 직선의 임의의 점 x고 제로 대입해서 0, 마이너스 요 점을 구하고요. 이걸 AB라고 놔요. 됐죠? 마찬가지로 요거의 기울기랑 요거랑 곱한 게 마이너스 1, 요거의 중점이 요 직선을 지난다. 그걸 이용해서 AB를 구해요. 됐죠? AB를 구해요. 요 4,1이 요 점이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일단은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해서 요 중점을 구하고요. 중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기울기를 구한 게 요거랑 기울기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한식 구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의 중점이 이 직선을 지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두씩 갖고 구해내고 AB를 구해요. AB를 구한 게 4,7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랑 두 점이 나왔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도 하시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 설명할게요. 필수예제 10번은 AP랑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최단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요 B를 X축 대칭을 해요. 그래서 6-3이라고 B'이라고 놓고 이거 스트레이트를 구해요. 그래서 요 거리가 최단거리인데 요 거리는 요 거리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 같으니까 요거의 최소값은 요거의 최소값이 같은데 얘가 최소값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이 되죠. 그래서 거리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돼서 루트 61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도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나오냐면 이 P의 좌표를 구하래요. 여기만 X축에 만나는 점. 그래서 걔는 A랑 B'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래서 기울기 구해서 마이너스 6분의 5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절편이 2잖아요. 그 상태에서 Y의 0을 대입해서 X를 구한다고 합니다. 아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43번은요, 어떻게 하는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자, 요 A를 여기 Y축 대칭해서 A' 이렇게 하고요. B를 X축 대칭해서 여기 B'으로 해요. A'의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2,3이 되고요. B'의 좌표가 6,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요거로 스트레이트를 그어요. 스트레이트를 그어서 이렇게 그어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요 삼각형이 이렇게 합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길이가 같고요.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에 요 삼각형 합동이 나서 요거랑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최단거리는 요거의 최단거리가 같다.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341페이지 364번 잠깐 설명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최단거리 구하라고 해서 여기가 3,1이잖아요. 그래서 y = x 대칭인 요 점 있잖아요. 요 대칭인 점을 이렇게 수직인 점을 구하시면 돼요. 요쯤 되겠네요. 그래서 1,3 요거 A'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 똑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3,-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요? 요 두 직선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그어요. 됐죠? 그러면 요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요 부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고요. 요거랑 요거랑 같네요. 그래서 요거의 최단 거리는 네?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으니 여기의 최단 거리가 같다.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되셨죠? 그리고 366번 다음 페이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업이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여기다가 필기를 해둘게요. 여기가 이제 도형이잖아요. 이꼴 제로고 F가 있으니까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평행 이동 먼저 말고요. 대칭 이동 먼저예요. 대칭 이동 먼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팁이에요. 그래서 대칭 이동한 게 뭐예요? 요거죠. 그래서 F의 X 마이너스 Y는 0이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X축 대칭은 그대로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을 해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이꼴 제로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죠. 이거는 의미가 뭐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X축 대칭 이동하니까 그대로가 됐고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답이 뭐예요? 2번이 되네요. 됐죠? 그래서 이게 팁이에요. 대칭 이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행 이동 같은 거 하는 거죠. 먼저 한 후라고 써놓으세요. 먼저 후.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